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해결화되고 단순화된 수업보다는 새롭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에 대한 요구가 학생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주얼 싱킹 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주얼 싱킹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비주얼 싱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다. 이 시대에 잘 맞는 그런 교수 학습법이다. 아이들이 이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면요, 표현이 안 돼요.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비주얼 싱킹은 학생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창문이다. 최태성 교수님. 네.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수업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있거나 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이게 문제였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똑같죠, 뭐. 그쵸? 네, 특히 뭐 대학생들이 이러면 그 밑에는 고등학생들은 오죽하겠으며 또 그 밑에 있는 중학생은 오죽하겠으며 이건 모든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 비주얼 싱킹의 어떤 개념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싱킹의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비주얼 싱킹 학습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좀 먼저 내리고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띵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는 그림 한 장이 천마디 말이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림 한 장이 천마디 말이다. 천마디 말이다. 그림 한 장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천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그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얘기겠죠. 아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장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주얼 띵킹이라는 그 용어 안에 그 의미가 이미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시각적으로 생각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교수 학습법에 접목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 한번 정리를 한번 내려보죠. 호 선생님요. 저는 비주얼 싱킹 수업은 성장이다라고 많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물론 학생도 성장하지만 그 안에서 교사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교사도 어떻게 성장을 하냐. 그 이전에는 학생들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도 모르는 존재로 보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나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비주얼 싱킹 수업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다. 본능,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고 그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학습에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주얼 싱킹은 학생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아이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기억을 배우면서 기억이라고 쓰고 과자를 쓸 수 있는 아이, 표현하는 말, 이런 비유하는 말을 배울 때 교실 문을 스르르 여는 모습을 그리고서 살금살금을 표현하는 아이, 그런 아이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선생님들 사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아이들이요. 요즘에 그 친구들하고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걸 넘어서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유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네. 동영상을 찍어요, 네, 요즘은요? 서로 텍스트를 주고받기보다는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짧은 영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자의 특성이 분명히 접목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2015 교육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3학년 수준의 무엇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은 시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 교육 과정에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주얼 띵킹이 이 시대에 잘 맞는 그런 교수 학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게 비주얼 싱킹,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인드맵이라는 네. 뭐 기억 연상학습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전 사실은 그게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사한 점이 좀 있고요. 네. 저는 비주얼 싱킹이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포그래픽,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측면이 있는 것 좀 같아요. 더 넓은 개념인가요? 네, 넓은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이미지와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소통하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주로 뭐 보고 많이 시키셨어요? 그 전단지. 그렇죠. 대부분 아파트 앞에 붙어 있었던 그렇죠. 거. 이렇게 떼가지고 읽어가면서 찾으면서 전화번호 찾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안 요즘은 네, 배달 앱. 그죠? 근데 배달 앱을 보시면요. 배달 앱은 이미지 누르고, 예를 들어 치킨 누르고, 치킨 누르면 주변에 상호 로고가 나오고, 로고 누르면 다 메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시각적인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는 거에 그런 좀 총체적인 것이 비주얼 싱킹, 그 큰 범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앞에 일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이 비주얼 싱킹을 이렇게 도입하는 걸 봤는데 중고등학교는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네. 항상 이게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네. 이제 연수를 가면 제가 이걸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여고에서 2학년 현대소설 수업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고 아이들을 가지고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갔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는 중고등학교랑 가능하다. 근데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건 초등학교에서 가능하지 않냐. 이거는 어느 과목에서 가능하냐? 이건 어떤 활동에서 가능하냐? 이건 초등학교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중학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냐? 이건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비주얼 싱킹이라는 도구를 너무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급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에 맞는 활동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각 교과에 맞는 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교과에서 어떤 활동만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궁금하네. 여전히 궁금해요. 저도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저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국어를 재밌고 새롭게 배운다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의 수업 시간을 들여다볼까요? 각각 모은 정보, 표현하고 싶은 정보를 뭐에 비유하면 좋을지 뭐하고 뭐하자? 시작! 상상하고 또 상상하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업 시간. 하지만 국어 교과서는 온데간데 없고 동물과 관련된 책과 여러 자료 투성인데요. 무엇을 배우려는 걸까요? 동물의 정보를 수집해 기계에 비유하여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 저 지금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수중국수로 비해서 그려요. 수집한 자료들을 자신만의 지식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창조해서 기존의 정보를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는 학생들. 저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저게 과학 수업이 아니라 국어 수업인 거죠? 네. 국어 시간에 과학 테스트를 읽고 나만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국어 비유 단원을 이론이 아닌 이미지로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주얼 싱킹은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용이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서로 또 질문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죠. 이미지로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사고하면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이 제가 비주얼 싱킹 수업에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내는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번식을 하는 드문 텃새라고 했지. 왜 드물다고 할까? 그만큼 거기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에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건 뭐를 표현한 거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동물을 자료를 조사해서 그 동물 자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계에. 표현에 집중하시고 너무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기계화된 동물을 그리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도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짜잔! 이렇게 개성 가득하고 기발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니까 어때요? 좀 재밌어요? 어려워요? 어때요?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정작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비주얼 싱킹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하고 애들이. 저는 거미를 헬리콥터에 비유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미가 거미줄을 공중으로 날려서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게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먼 곳으로 날아가는 헬리콥터와 비슷해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면은 6천 개 이상의 이빨을 간다고 갈 수 있는데요. 그 6천 개 이상의 이빨을 가는 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아서 정수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나가 친구의 작품에 아이디어를 더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더 지원이는 어떤 아이디어 보태주고 싶어요? 차를 멈추게 해야 될 때 펑크를 나게 해서 터트리는 스파이크 트랩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늘이 있다는 것을 이걸로 벗겨졌을 텐데 그 갑옷도 사람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제가 사실은 진짜 국어 너무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국어가 약간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재미없는 수업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글로 표현하면 얘가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비유의 신경에서 그림으로 이건 이런 거다 말해주면 비유를 통해 더욱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뭘 소개해줄 때 생활에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잠자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았던 교실이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비주얼 싱킹 하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또 학습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더 깊게 읽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다른 교과목에 스스로 적용을 해서 그걸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생각하는 습관, 흥미를 끄는 비주얼 싱킹 학습법으로 학생들은 진정한 학습의 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 비주얼 싱킹 학습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보조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 학습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저걸 좀 구현하는 어떤 그 방법을 비주얼 싱킹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놀라웠는데 차명쌤은 고등학교 수업, 중학교 수업 어떻게 보셨어요? 중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비주얼 싱킹이 굉장히 큰 장점 아닐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안 하면요 표현이 안 돼요. 제가 그리는 수준은 솔직히 전공자 조금이라도 하면 저보다는 훨씬 잘 그리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육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만 있으면 그거를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금 수업도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실제 호민호 선생님, 학생들 변화도 많이 경험하시죠? 저렇게 수업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 참여나 또 내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극적인 변화는 사실 2015년도, 2016년도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극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그때는 아이들 현대소설 수업을 할 때인데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자고 비주얼 싱킹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다 읽어주고 다 밑줄 쳐주고 다 설명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는 아이들이 먼저 물어보고 아이들이 서로 배우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가 이제 비주얼 싱킹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하고 반대로 비주얼 싱킹 수업을 하면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딴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어떤 선생님들 생각하실 수 있다. 상위권 학생들이 먼저 이 비주얼 싱킹의 효과를 경험하고 다른 교과목 공부할 때 적용을 한 거죠. 한국사나 세계사나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 너무 좋았다. 어떻게 좋았니? 시험을 보는데 그냥 자기가 비주얼 싱킹 한 게 싹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상위권 학생들의 저항감은 없었고 하위권 학생들은 물론 상위권 학생들보다 시각화의 정도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참여할 수 있구나. 나랑 무관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하위권 아이들도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배우는 구조가 되었죠.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저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구성주의나 다중지능이나 학습자 중심의 학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적용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예, 아까 수업을 하실 때 아이디어 보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띵킹을 통해서 오히려 딥 띵킹을 할 수도 있고 밑으로 차곡차곡 내려가서 또 사고의 확장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후 피드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비주얼 싱킹은 아이들의 자기 생각이 드러나니까 존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냥 형성평가 답보다는 비주얼 싱킹 결과물이 딱 있으니까 결과물을 통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이러한 존재의 사람이에요. 그럼 뭐 네. 사례 같은 거 있나요? 자료 같은 거 좀 보일 수 있어요? 네, 여기 자료가 이제 있으니까 보고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죠. 예. 이제 소설을 읽고 껌이라는 소설을 읽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이나 너희의 마음에 와닿는 장면을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 모르실 거예요. 교과서를 따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문을 바꿔서 교과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그려줘야 된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구나.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그려요? 제 생각을 그리라고요? 생각을 그려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바뀐 거예요. 정말 그 꿩이 이 주인공에게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브라이브. 예, 그렇죠. 쓰레기통에다가는 두려움과 좌절과 굴욕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배운 게 아니고 아이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교사의 발문에 의해서. 교사의 피드백에 의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 학생들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빨리 발문을 바꿔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면 학생들이 생각에 머무르게 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싱킹은 ing가 붙었잖아요.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의 중요성이 비주얼 띵킹에선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리다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계속 그리는 과정에서 싱킹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싱킹이 그리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싱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피드백은 결국은 그 생각의 꼬리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적인 자극을 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묻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저는 교사의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실 한국 사회가 피드백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서투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피드백을 줄 때는 이런 요소를 좀 추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피드백 주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3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C, think, wonder. 우선 C는 그림을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think, 객관적인 것을 보고 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wonder는 난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사실 싱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원더풀. 네. 이 반 아이들이 다 이게 참여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팁을 한번 줘보세요. 이 비주얼 싱킹 과정 속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팁. 아이들의 과정에 대한 그 과정을 할 때 선생님이 계속 개입하는 거 얘기해서 이거에 대한 한마디로 가능성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로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텍스트로 하는 거랑 다르게 정말로 이미지로 했을 때 새로운 생각들이 나와요. 그 생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서부터 조금 해보는 예, 어떤 상황. 근데 막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첫날에 이제 3월 달에 처음에 아이들 오잖아요. 오면 이제 뭐 이렇게 키를 재서 표시를 해요. 교실 한 구석에다가. 아이들 한 명 그래서 너는 여기 이름 써주고 그 다음번에 이제 옆에다가 12달 정도로 해놔요. 그렇게 해서 재면 우리야 위로 안 크고 옆으로만 크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말로 자라요. 그러면 그게 자기께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것도 굉장히 좀 비주얼 싱킹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매달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키 자라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도 지금 자라고 우리는 몰라. 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선생님의 평소에 그런 팁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전임 선생님도 한번 팁 좀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수개념 교육할 때도 비주얼 싱킹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숫자 5를 배울 때요. 저걸 보시면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5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도 5개, 아이가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저기 보면 5자에 포도도 5송이에요. 그리고 이게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1학년이 3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보시면 저거는 4학년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가 온책 읽기 4학년 국어는 이제 온책 읽기가 교과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글을 읽고 요약할 수 있다. 글의 인물, 사건, 배경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라는 작품을 읽고서 인상적인 장면을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저게 그냥 교과서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몰입하면서 할 수 있고 엄청 큰 복숭아 이야기인데 그 슈퍼복숭아가 나중에 엠파이어 빌딩에 가서 꽂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 갈매기가 막 끌어줘가지고 바다에 가서 이거를 태평양을 날아가지고 가고 뭐 이런 장면이 다 다른데 친구의 작품이 다 다르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서로 나누라 그럴 때 즐겁게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친구의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경청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으면 교과서의 답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 답이 얘가 그린 그림이 저 친구의 답이 내 그림하고 달라요. 그걸 모둠에서 나누고 반에서 나누고 이러면 친구들 모두의 의견을 알 수 있어서 관계가 좋아지고 또 모두가 이제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주얼